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앤디는 잘나가던 은행가였습니다. 1947년의 어느 날 밤, 앤디는 아내와 골프 코치 정부의 불륜을 발견하고 그들과 크게 다툰 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튿날 경찰 측은 아내와 정부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혐의가 가장 큰 앤디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앤디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흑인 레드는 교도소에 20년간 복역한 장기 복역자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교도관 몰래 죄수들에게 물건을 구해다 주면서 일정한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앤디를 비롯한 새로 들어온 죄수들 중 누가 먼저 눈물을 터뜨리나 다른 죄수들과 내기를 하였습니다. 레드는 앤디에게 걸었지만 앤디가 갇힌 독방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죄수와 교도관 사이의 관계는 아주 긴장했습니다. 뚱뚱한 죄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깜빵에서 꺼내달라고 애원하다 간수들에게 끌려나가 죽도록 맞아 이튿날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조각을 즐기는 앤디는 레디에게서 록해머를 사왔습니다. 레드가 원인을 묻자 앤디는 록해머는 너무 작아 조각에만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앤디가 입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그를 노리던 동성애자 죄수들은 앤디가 계속 반항을 하자 무지막지하게 폭행했습니다. 2년 후 교도소의 야외 작업에서 앤디와 레드 등은 감옥 지붕에서 도료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던 중 앤디는 악명 높은 간수장 헤들리의 유산상속 세금에 대한 고민을 듣고 과감하게 다가갔습니다. 앤디가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한 헤들리는 열받아 앤디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앤디는 은행가로서 경험과 노하우로 헤들리에게 세금 회피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앤디는 보상으로 레드와 친한 동료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료가 앤디에게 맥주를 권하자 앤디는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 죄수 보그스는 또 앤디를 찾아와 반항하는 앤디를 죽도록 폭행합니다. 하지만 앤디의 도움을 받은 간수장인 헤들리가 보그스를 전신불구될 때까지 폭행했고 그 후로 누구도 앤디를 감히 괴롭히지 못합니다. 앤디에 보답하기 위해 동료들은 앤디에게 조각에 쓰이는 돌을 가져다주고 레드도 앤디에게 대형 섹시스타 포스터를 선물해 주어 벽에 붙였습니다. 쇼생크의 최고 지배자 교도소장 노튼이 직접 죄수들의 방을 순찰합니다. 노튼은 앤디의 방을 수색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노튼은 앤디와 성경책을 토론하면서 성경책 속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헤들리의 소개를 통해 앤디를 알게 된 노튼은 앤디를 사무실로 부르는데 사무실의 액자에 주여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튼은 앤디를 도서관으로 배치합니다. 그 후부터 앤디는 도서관에서 교도소 직원들의 자산 업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쇼생크 감옥에서 50년 동안 수감된 서고 관리인 노인죄수 브룩스는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의 모든 것이 익숙해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브룩스는 헤이워드를 잡고 인질극을 벌이는데 앤디의 설득하에 냉정을 찾았습니다. 레드는 브룩스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단지 길들여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브룩스는 가석방된 후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1957년 앤디가 6년 동안 매주마다 편지 한 통을 보내자 시정부에서는 감옥 도서관을 지원해 줄 테니 편지를 그만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앤디는 매주 2통씩 보내기로 합니다. 앤디는 기증받은 음반을 받고 교도관이 없는 틈을 타 방송실에서 음반을 틀었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죄수들은 짧은 순간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앤디는 2주 동안 독방의 감금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누구도 희망을 감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레드는 교도소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다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드는 복역 20년 차부터 매번 가석방 심사에서 거부당합니다. 1959년 앤디의 노력으로 정부에서는 감옥 도서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게 되고 지원금으로 도서관도 확장하게 됩니다. 한편 노튼 교도소장은 수감자들을 무료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에 수감자를 투입하고는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자신의 배를 불려나갔습니다. 노턴은 세탁한 검은 돈을 가상계좌에 예금하고 회계장부와 성경책은 사무실 액자 뒤에 비밀금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1965년 절도죄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토미는 앤디에게서 글을 배우면서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던 중 토미는 자신이 만났던 다른 감옥의 수감자 중에 은행가의 부인과 골프 코치 정부를 살해했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앤디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진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앤디는 노튼에게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 부탁하지만 노튼은 자신의 검은 뒷거래를 모두 알고 있는 앤디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앤디를 독방에 한 달간 감금합니다. 그 사이 노튼은 토미를 유인해 헤들리에게 토미를 저격하여 죽이라 지시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앤디는 삶에 의욕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레드에게 혹시 쇼생크에서 나가게 된다면 자신이 말한 어느 장소를 찾아가 달라 부탁을 합니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밤, 앤디는 성경과 바꾼 노튼의 회계 장부를 가지고 탈옥을 결행했습니다. 사실 포스터는 벽을 감추기 위한 용도였고 앤디는 19년간 조금씩 판 벽의 구멍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와 함께 하수관을 부수고 하수구 파이프로 기어나와 결국 자유의 몸이 됩니다. 탈옥한 후 앤디는 정장을 입고 돈 세탁용 가상인물로 위장해 계좌의 비자금을 전부 인출하고 노튼의 범법 증거를 신문사에 보냅니다. 노튼의 비자금과 쇼생크 내의 살인과 폭력은 폭로됩니다. 노튼은 성경책에서 앤디가 남긴 성경책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앤디가 구멍을 팠던 로케머가 20년간 성경책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들이 쇼생크에 출두하자 노튼은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2년 후 레드도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고 사회로 돌아오게 되지만 브룩스의 예와 마찬가지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레드는 앤디가 탈옥하기 전에 말했던 장소로 가보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파낸 박스에서 앤디의 편지와 여비를 발견합니다. 레드는 편지의 지시대로 미국을 탈출해 멕시코에 도착합니다. 멕시코 어느 바닷가에 도착한 레드는 인생 친구인 앤디와 감격적으로 재회하면서 영화는 엔딩을 맺습니다. 스낵무비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